크론병이라고 있습니다.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장염이에요. 염증이 장벽 전체를 막 드글드글드글해요. 현미경으로 보면 염증 세포들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장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이 잦다 보면 뭐 암도 걸릴 수도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간에 대해서 했고요. 장기 시리즈 이제 소장의 해부학과 생리학, 그리고 많이 질환은 없는데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장은 어디 있느냐? 오른쪽에 간이 있잖아요.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 만져지는 분들은 이렇게 마른 분들,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명치 있는 데가 사실 위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열어서 보면 위가 있고, 위 바로 아래 크게 이제 가로지르는 대장이 있고, 그 대장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넓게 꾸불꾸불 있는 소장이 있습니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 말로는 창자라고 그래요. 애가 끊어진다 할 때 애도 아마 창자인 것 같고요. 애 탄다 뭐 이럴 때도 이제 그 애가 창자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소장이라고 용어를 이렇게 부르는 건 제가 배운 시대에는 소장이라고 이제 배웠고요. 이 소장에는 십이지장과 공장, 회장이 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옛날에. 근데 이제 요즘 어떻게 가르치냐? 십이지장은 샘창자, 이름 예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은 공이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빈창자. 근데 이제 또 회장은 돌회자거든요. 돌창자. 예. 근데 제가 이제 옛날 사람이라 샘창자, 뭐 빈창자, 뭐 이런 거 잘 입에 안 붙어서 그냥 소장, 그 다음에 십이지장, 공장, 회장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 순한국말이 아름다운 말인데 왜 안 쓰냐? 이게 이제 알고는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익숙한 단어다 보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장은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 안에 꾸불꾸불 있는데, 제가 옛날에 라이터를 켜라 보니까 막 거기서 차승원 씨가 막 그 나쁜 이제 조폭으로 나오는데, 이문식 씨인가 막 이렇게 막 창자를 갖고 막 줄넘기를 해버려 막, 이걸로 배때지를 갈아 창자를 쭉 뽑아갖고 줄넘기를 해주냐? 이런 이렇게 깜짝 놀람의 얘기지만 그거를 막 이렇게 걸쭉한 지방색이 있는 사투리와 함께 얘기하니까 좀 웃기고 막 이랬었는데, 실제 길이는 한 6에서 7m 정도 돼요. 꽤 길죠. 소창자는 얼마나 될까요? 소가 한 10에서 한 20m 가까이 돼요. 어떤 품종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간보다 좀 더 길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곱창 있죠, 곱창. 소곱창. 이 곱창이 이제 소장이에요, 소장. 그러니까 한 20m짜리 소를 잡으면 어때요? 야, 이거 단가가 얼마 나올지 대충 품종이 나오죠. 인간의 이제 소장은 6에서 7m인데 왜 이렇게 기냐를 말씀드리기 전에, 십이지장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바카펜으로 그린 거. 십이지장은 이렇게 C자 모양이잖아요. C자 모양의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딱히 췌장. 췌장이 십이지장으로 관을 냈는데, 이 관이 담낭에서 온 관과 만나서 담즙과 췌장의 탄단지를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함께 어디로 분비됐어요? 십이지장으로 분배됐죠. 이 십이지장은 근데 이 C자 모양이 몇 센티미터냐? 한 30cm가 안 돼요. 한 30c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0cm 자. 아시죠? 이게 이제 이렇게 C자형으로 굽어져 있다. 그 다음에 꾸불꾸불한 게 공장입니다. 공장이 2.5m, 회장이 한 3.5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에서 7m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회장, 공장, 이게 왜 분리를 하느냐? 공장이 쭉 가다가 약간 돌듯이 되는 부분을 회장인데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이제 말만 그렇게 좀 해놓고 있는 거고, 소장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소장의 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위에서 오물조물, 위 기억나시죠? 제가 힙합 취향에 있었던 거기 보시면 이제 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위에서 내려온 거를 이제 다시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분절운동, 연동운동, 중학교 때 기억나세요? 내용물을 앞뒤로 막 밀어 소화했까 오물조물 하는 게 있고, 연동운동은 뭐예요? 이게 앞으로 전진시키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분절, 연동운동, 그래서 소화운동이라고 배웠고요. 또 소장에서는 췌장액이 나오니까 탄단지가 분해가 되고요.
아밀라제 기억나시죠? 프로테아제 그런 게 나와서 담즙이 나오고 리파제 이런 게 나와서 탄단지를 분해하고 또 담즙에 의해서 지방이 이제 잘 녹이게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잘 소화를 시킨 다음에 뭘 하는 거냐? 중요한 건 소장에서 흡수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흡수된 혈액이 모아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간다고 그랬죠. 간 문맥. 간 문맥이라는 걸로 모아서 갑니다. 그럼 뭘 흡수할까요? 당연히 탄단지죠. 탄단지. 그 중에 뭐? 탄수화물은 이제 포도당, 과당 형태로 흡수가 되는 거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인데 막 분해가 돼서 펩타이드, 뭐 이름 어려우면 아실 필요 없고 그냥 펩타이드 또는 펩티드라고 더 분해돼서 효소가 되는 거고요. 지방은요.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리드라는 걸로 분해되면서 이제 작은 입자 형태로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소장에서 췌장에서 나온 탄단지액과 위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소화액들이 연동운동과 분절운동을 통해서 오물조물 하면서 분해가 되면서 잘게 쪼개지고 그 다음에 이 쪼개진 것들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이 흡수된 것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간으로 가고 간에서 이제 이걸 오물조물 이렇게 잘 더 또 처리를 해준 다음에 또 심장으로 보내주고 심장은 그걸 받아서 온몸에 쏴주고 이게 우리 몸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소장이 또 이렇게 좀 특이한 게 호르몬도 분비하고 있어요. 담낭액을 이제 좀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호르몬도 있고요. 또 췌장을 자극하는 호르몬도 있고요. 근데 뭐 여러분 이것까지 얘기해주면 이거는 좀 고급 과정이라 그냥 소장이 호르몬도 분비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 그냥 소장에는 면역기관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위산으로 죽어! 하면서 이제 막 병균을 막 오물조물 하잖아요. 남아있는 애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찜찜한 애들, 세균일 수도 있고 약간 이상한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소장에 놀랍게 이제 면역세포들이 모여있는 조직이 있어요. 이걸 림프 조직이라고 그래요. 면역세포들이 대기하고, 군대가 이렇게 아주 군대가 많은 지역은 아닌데 띄엄띄엄 아주 평화지역이지만 아주 띄엄띄엄 애들이 있어서 면역으로 소장에 들어온 좀 남아있는 애들을 해치우는 면역세포들이 아니 세균이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하면서 달라붙어 갖고 바로 해치우는. 그래서 소장의 기능은 뭐예요? 크게 일단 소화, 흡수, 그 다음에 마이너하지만 호르몬을 분비하고 면역 기능도 한다. 근데 주된 건 뭐예요? 소화와 흡수. 그래서 소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안 쪄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죽어요. 왜냐하면 흡수가 안 돼요.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니까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장은 우리 몸에서 6에서 7m까지 왜 기냐? 당연히 이 운동이 1m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조물조물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전진하고 여기서도 흡수 저기서도 흡수 막 이렇게 가면서 찌꺼기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대장으로 가게 돼요. 그럼 대장은 뭐 하는데요? 똥 만드는데고 물론 거기서 흡수하는 게 따로 또 있습니다. 그건 대장편에서 말씀드릴 텐데 방금 말씀드리지 않은 거를 또 흡수하겠죠. 소장에서는 탄단지가 제일 중요하고 또 뭐가 있을까? 탄단지만 있으면 될까요? 우리 몸에서? 일단 물도 좀 여러분 포카리 스웨이트나 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쫙 퍼지는 이렇게 흡수되는 게 느껴지죠. 이게 물론 위에서 식도에서도 흡수되지만 소장에서 흡수되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비타민 중에서 뭐 K나 이런 걸 빼고 비타민 B12 같은 거는 이제 대장에서 많이 흡수되고요. 여러분이 아는 거 아덱 있죠? A, D, E, K 빼고 그 다음에 비타민 C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어디서 흡수한다고요? 소장에서 많이 흡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소장이 소화와 흡수와 호르몬 분비, 뭐 이런 담즙이 또 여기 섞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소장이 없다면 살이 안 찌고 비타민도 흡수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또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간이죠, 아주. 그래서 선천적으로 소장이 짧은 아이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생각해보면 다 아실 수 있겠죠. 소장이 짧으면 그만큼 찬스가 줄어드는 거예요. 흡수할 찬스가. 이거는 이제 뭐 저기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뭐 이런 계신 의사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길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아이를 할 수 있을까 막 수술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뭐 남의 거 띄워오기도 하고요. 소장도 길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살 때 이런 거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게 흡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소화도 되고.
그럼 소장에 그러면 질환은 뭐가 있느냐? 안타깝게 소장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 좀 흔한 질병 중에 하나가 크론병이라고 있습니다. 크론병 들어보셨어요? 입에서 항문까지 전부 다 소화기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장염이에요. 좀 뭐라 그럴까? 염증이 장벽 전체를 막 드글드글드글 해요. 현미경으로 보면 제가 옛날에 이제 이런 크론병 같은 거 이제 조금씩 소장 너무 심하면 띄어댈 때도 있거든요. 일부분을. 소장 전체를 띄면 죽고 소장 일부분을 띄워오는데 보면 염증 세포들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당연히 이제 염증 때문에 흡수가 안 되면 복통, 또 뭐가 있을까요? 소화가 안 되니까 쭉쭉 나오죠. 설사. 염증이 심하다 보니까 뭐 온몸에 염증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소화 흡수가 안 되니까 피로감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제 합병증 발생일 때 수술도 하고 또 면역 치료제, 항염증제를 또 이렇게 뭐 드시기도 해요. 사실 유명한 연예인도 몇몇 연예인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약을 잘 드시고 치료를 잘 받으면 그래도 정상적으로 술도 먹고 술은 제일 안 좋은데 꼭 술을 드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장에는 암에 안 걸리나요? 암 걸립니다. 옛날에는 아주 드물었는데 요즘에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이게 있고 이게 대개 이제 근데 이런 염증성 질환이 아까 말씀드린 크론병이라든지 셀리악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또 셀리악병이라는 뭐 우리나라는 굉장히 드물지만 이제 소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이 잦다 보면 뭐 암도 걸릴 수도 있고요. 셀리악병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항상 글루텐 막 난 빵이 안 맞아 글루틴이 뭐 이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거의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글루텐에 대해서 뭐 먹고 나는 뭐 빵이 안 맞아 이게 진짠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실제로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셀리악병은 아니래도 아마 글루텐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분들이 있긴 있나 본데 사실 글루텐에 대해서 안 좋은 거면 그 면역 반응 때문에 소장에서 염증이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게 셀리악병이에요. 근데 소장에서 염증이 생기지는 않는데 글루텐에 대해서 나는 안 맞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글루텐 프리 뭐 이 글루텐이 마치 악의 축인 것처럼 하는데 글루텐이 끈끈하게 하고 되게 맛있게 하고 또 괜찮은 건데 안 맞는 분들이 있으니까 글루텐 프리 빵이 사실 맛은 없어요. 먹어보셨겠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의 글루텐 때문에 이거의 과면역이라 장에 생기는 소장병인 셀리악병은 거의 없는데 글루텐에 대해서 과민한 분들은 많더라. 이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법의학자가 가장 많이 보는 소장의 문제점은 뭐냐? 질병이 뭐냐? 소장 폐색입니다. 소장 폐색이 뭔데요? 소장이 안 움직여요. 아니면 소장이 좁아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수술을 자주 받으면 소장이 벽에 이게 복벽이 있으면 이게 벽이 이게 배 복벽이에요. 근데 소장이 이렇게 꼬불통꼬불통 마음대로 놀아야 되잖아요. 배 안에서. 근데 수술을 자주 받거나 좀 수술이 잘 안 됐으면 이 소장이 이 벽에 붙어버립니다. 끈끈하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잘 못 움직여요. 소장이. 소장은 아까 뭐래요? 분절운동, 연동운동으로 막 이렇게 막 섞이고 앞으로 전진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여기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 배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어때요?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럼 그게 장폐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붙어버리기만 하면 또 안 돼. 이게 딱 뛰는 수술하고 또 몇 년 뒤에 또 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 장이 이만하다면 좁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제가 부검한 분 중에 우뭇가사리로 만드는 묵 같은 거 있죠. 그 한천처럼 생긴 거. 그거를 실컷 먹은 게 꿈이라고 할아버지가 원래 십이지장이 수술 때문에 좁아진 부분인데 그걸 너무 막 몇 봉지를 드셨다가 장이 폐색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 때문에 장이 붓는 경우, 제가 제일 많이 보는 또 장이 협착이라고 그래서 좁아지는 경우. 그러면 음식물이 내려가다가 유동식을 드셔야 되고 종양이나 염증 같은 게 좀 심하면 그렇게 생길 수 있거든요. 소장이 폐색돼서 죽으면 어떤 작용으로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구역질이 나고 배가 굉장히 아프고 또 뭐 소장이 부풀어 오른 경우는 역류를 하면서 폐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액하고 토하잖아요. 이게 안 들어가요. 근데 계속 뭘 먹고 막 콜라를 먹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역류하면서 폐나 이런 데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면서 폐렴을 일으키면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신 적이 저도 한 번도 없지만 이게 안 내려간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불편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헛배 부르고 막 구역질 나고 토하고 막 이럴 때 있었으니까 괴롭잖아요. 근데 이게 만성적으로 그런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소장폐색이 또 소장의 염증성 질환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삶의 퀄리티를 떨어뜨려요. 좀 힘든 병이에요. 대신 빈도가 좀 낮죠. 그 수술하고 장이 폭격이 붙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수술하게 되면 그 안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안쪽에 아무리 잘해도 끈끈하게 붙는 성분이 여기 딱 하면 염증 반응 이렇게 해갖고 붙잖아요. 배도 똑같아. 배 안쪽도 복막도 찢어졌으니까 다시 붙으려면 거기 염증세포 있고 소장이 지나가다 붙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게 특히 배 수술은 이 소장이 붙어버리면 많이 붙어요. 그리고 거기다 붙어요. 아무리 존스 홉킨스에 가서 해도 다 붙어요. 예방법은 염증이 안 생기도록 규칙적인 식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는 거 있죠? 적절한 운동, 그다음에 의사 자주 만나기. 왜냐면 빨리빨리 만나서 조기에 치료하면 사실 큰 병을 막을 수 있는데 소장폐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중에 이제 다른 데 다쳤어요. 예를 들어 골절이 됐어. 근데 누워 계시는데 변비가 생겨요. 그것 중에 하나가 장폐색인데요. 이 장폐색이 과거에 수술 같은 걸 보면 더 안 움직이고 또 소장이란 게 어때요?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뛰면 얘도 같이 뜁니다. 덜렁덜렁 이 안에서 막 이렇게 뛰니까 어때요? 운동이 잘 돼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힘차게 잘 뛰고 하루 종일 만보 걷고 이러면 얘도 울렁꿀렁꿀렁하고 뭐가 나와 결론적으로 황금색 변, 아나콘다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잘 안 움직이고 막 누워있고 오늘은 쉴래 이렇게 막 누워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화도 잘 안 되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뭔가 더부룩하고 이게 이제 장 운동이 결국 대장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신체적 운동과 관련이 있다. 우리 몸은 죽을 때까지 움직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누워있으라고 만들어진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 힘차게 잘 활동하자. 이게 소장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의사를 자주 만나자. 큰 병 키우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